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이죠. 특히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기술주의 급락이 굉장히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 장 초반에 나왔었던 경제지표, 고용지표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의 급락을 필두로 해서 미국 증시 전반적인 낙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미 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을 상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 마감된 이후에는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서 편입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 6% 정도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기술주의 하락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또 이것이 이런 와중에 리오프닝 관련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몇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죠.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미중 관계, 백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4일 미국 3대 지수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또 한 번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간 다우지수는 1.82%,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나스닥이 이번에는 3% 넘게 3.27%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31%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기술주 관련 내용부터 전해드리면 코로나19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냐라는 질문에 월가에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동안 사실 기술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최근 몇 달간 핵심 기술기업 주식의 콜옵션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례적인 규모로 사들이면서 이것이 기술주의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고공행진하던 주가는 사실 너무 과열된 것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정 장세로 기술주에서 빠진 자금이 산업주나 금융주 등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는 긍정적인 순환매가 일어날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 마감 이후에는 테슬라가 S&P 500 지수로의 편입이 좀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가 6% 넘게 빠지는 모습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전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 이어서 미국의 8월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지난 8월 실업률은 전달 10.2%에서 8.4%로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 7월 14.7%로 급격히 치솟은 이후 넉 달 만에 한 자릿수대로 하락을 한 것입니다. 또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역시 좋았습니다. 137만 1000명을 증가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노동시장 참가율도 지난 8월 0.3%포인트 오르는 등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동시장의 회복이 좀 둔화했을 것이란 우려를 다독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다소 엇갈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의 백신 프로그램이죠.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즉 초고속 작전을 이끄는 고문 담당자가 11월 전에 백신이 배포될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전에 정부는 오는 11월 1일 이전에 백신 배포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반면에 의학 전문지에 따르면 러시아가 개발 중인 백신의 초기 임상 시험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항체 반응이 효과적으로 도출이 됐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부양책과 관련해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오는 7일 월요일 노동절 휴일로 하루 쉬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반짝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0.6% 가까이 빠지면서 28,13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수가 나스닥 지수였는데요. 이날도 1% 넘게 하락하면서 11,31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8% 넘게 하락을 했고요. 3,426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모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주간 기준으로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에도 모두 하락을 하면서 참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시장은 상품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또 하락하고 거기에다가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생기면서 국제 유가가 40달러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마감 종가도 39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미국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사실 굉장히 좋았다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다만 고용 시장이 개선되는 속도가 둔화됐다는 점이 유가에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주식 시장이 하락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국제 유가는 지난 금요일에 거의 3% 넘게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39.5달러 선까지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값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고용 지표가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는 점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런 덕분에 달러 가치가 반등했고요. 달러 가치 반등에 의해서 금값이 소폭 올라갔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34% 올라서 1,940.9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0.25% 올라 92.97에 마감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혹은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잘 올랐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넉 달 만에 이제 실업률이 한 자릿수로 내려오다 보니까 단번에 0.7%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거의 10% 넘게 올랐고요. 0.721%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장혜진 앵커가 준비했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주말 동안 전해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의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SMIC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국방부는 상무부와 협의해 SMIC를 규제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업체가 SMIC로 제품을 보낼 때 우선적으로 보낼 수 없고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SMIC로 제품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아서 화웨이 때처럼 이 SMIC가 중국군을 돕는다라는 이유로 이런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올 상반기에 사실 600억 위안이죠. 우리 돈으로는 10조 4천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했고 오는 10월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육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이 중국 당국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반도체 산업에 해왔었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반도체 사업을 타깃으로 이런 규제를 내린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 중국 반도체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는 SMIC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시스템 IC라든지 DB 하이텍 등 국내 업체들에게는 좀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규제 방안이 최종 결론이 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서로 경쟁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백신 개발사들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공동 서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공동 서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서약은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그리고 모더나를 비롯해서 이런 제약사들이 현재 마무리 단계를 서약서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이 내용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백신 하나를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전망에 따르면 올 연말쯤 되면 백신이 나온다고 하죠. 1년도 안 돼서 개발되는 백신을 어떻게 믿겠냐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동서약을 통해서 백신이 만약에 출시된다면 효과와 안전성을 믿어도 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백신 개발사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그 효과와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확인이 됐을 때 이 출시를 하게 된다면 백신의 출시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의 CEO는 만약에 이렇게 긴급하게 백신을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CEO는 우리 스스로 효과와 안전에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승인에 대한 요청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요즘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대선 이전에는 백신이 출시될 것이다. 대선과 엮어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 국방부죠. 펜타곤이 지난 몇 달간의 검토를 거쳐 제다이, 이 합동 방어 인프라 클라우드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계속해서 맡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다이란 무엇일까요? 미 국방부가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죠. 우리 돈으로는 12조 원 규모에 달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군사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IT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지난해 10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기로 결정이 됐지만 강력한 이 경쟁자였던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문제 삼으면서 국방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에 법원은 아마존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국방부의 제다이 사업 이 과정을 일시 중단하라고 예비 명령을 내린 상태였는데요. 이후 양사로부터 수정된 제안 내용을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한 이후에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고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MS 측과 계속 가겠다라고 입장을 전한 것이고요. 국방부는 제다이 클라우드 계약은 불변 고정 가격의 불확정 인도, 불확정 물량 계약으로 국방부의 전방위적인 클라우드 사업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발표 이후 아마존은 현재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자, 올해 기대되는 IPO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최근 코로나 매출로 인해서 이 에어비앤비의 매출이 80%나 급감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는 미국 SEC에 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IPO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 에어비앤비의 CEO인 브라이언 제스키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년을 결정짓는 결단을 10주 만에 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는 이번 팬데믹 경험은 자신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면서 이 정도의 최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도전과 또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됐다는 생각으로 IPO를 준비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IPO를 밀어붙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의 회복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에어비앤비의 핵심 사업인 휴가철 렌탈 예약률이 4월에 비해서 127%나 회복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7월 8일 기준으로 100만 건의 이 예약을 돌파할 정도로 공유 숙박 시장이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출이 8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나 IPO를 준비하고 있고 몇 달 내에 이 IPO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